안녕하세요. 코인 알려드리고 있는 코알라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먼저 시장 하락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비트코인과 리플의 상승을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박스권 형성 후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거래량은 급감을 했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트렌드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크게 충격을 준 상황이죠.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자체가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졌고요. 미국의 금리 동결과 제롬 파월의 발언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게다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투자 회피 심리도 거래량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그 핵심입니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초하는 자해 행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부터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리플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크인베스트의 수장 봄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최근 비트코인은 신흥 자산 클래스의 선구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역시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한 바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이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본래 글로벌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졌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 P2P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비트코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전송 속도가 지나치게 느립니다. 비트코인의 TPS, 초당 거래 처리량은 7건에 불과하죠. 또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등장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플이죠. 리플은 비트코인의 느린 전송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입니다. 리플은 초당 3,4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요. 수수료도 극도로 낮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솔루션으로 리플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2012년 리플사가 개발하면서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데이비드 슈워츠인데요. 그는 1991년부터 분산 컴퓨팅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리플 생태계를 발전시켰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불 프로토콜로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소액 결제에만 적합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국경 간 결제라던가 금융기관 간의 자금 이동을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IMF, BIS, 한국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 등은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프로젝트에서 리플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국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상장사인 워크스포츠가 비트코인과 함께 리플을 매수했다는 소식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요.
비록 초기 매수 금액이 100만 달러 미만으로 크진 않지만 향후에 잉여 현금이 발생할 경우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리플이 점차 주요 기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정부 간 비트코인 매입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여러 미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움직임과 체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편입 가능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장장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실현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음 또는 다다음 사이클에서 이런 가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이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연준 직원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향후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플의 법적 공방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리플의 펀더멘탈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크립토 시장에 머무르면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밈코인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밈코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가장 크게 올랐었던 코인 리스트를 보게 되면 밈코인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20개 중에 13개가 밈코인일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코인 천재 무라드 마흐무도프는 앞으로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고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토큰 2049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밈코인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새롭고 유용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기존의 성공적인 밈코인들을 벤치마킹해서 더욱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결합한 밈코인, NFT와 결합한 밈코인 등 기술과 트렌드가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밈코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엄청나게 성공했던 밈코인들은 전부 DWF 랩스, 윈터뮤트와 같은 마켓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는 어떤 마켓 메이커들이 개입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밈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조사에서부터 밈코인 토크노믹스 구조를 파악하고 그동안 성공했었던 밈코인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빈치 제레미, 일론 머스크, 아서 헤이즈, 무라드 마흐무도프, 저스틴 선과 같은 코인계 핵심 인물들이 개입을 하거나 해당 지갑 주소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창펑 자오 같은 인물들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밈코인은 아시다시피 테마적인 성격도 띠고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되기 정확히 한 달 전부터 작업이 되어서 1만 프로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테마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개해 드리는 코인들은 이렇게 매수 근거가 명확합니다. 확실한 혁신성이 있는지 여부, 창립자의 네트워크,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등등을 다 따져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기준으로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했었던 코인들 이미 예전에 다 언급을 드렸었고요. 파트코인과 버추어스 이미 상승의 기류가 포착되었었던 코인들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부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확히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전화번호 010-2895-0073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코인들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직접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각종 고급 정보 루트를 전부 다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초창기 시바이누와 같은 종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